네,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뉴스토마토 정책부 권대경 부장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A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사는 집에서 사는 집 될까? 자, 오늘의 이슈입니다. 어제 정부가 어제 저녁 6시죠. 2019년 올해 공공주택의 공시지가 예정 가격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열람이 가능하고요. 이제 정확한 확정 공시지가는 다음 달 30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일단 좀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워낙 이제 집값 하락세가 나타났고 급매물도 좀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라서 이 공시지가가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박민호 기자, 이 아파트의 공시지가입니다. 이 공시가격 얼마나 좀 오른 거예요? 네,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어제 오후 6시에 이렇게 일찍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한 14% 정도 이렇게 올랐고요. 12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비강남권에도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좀 집중적으로 나왔는데요. 작년에 서울의 공동주택의 이제 공시가격이 한 10.2% 올랐고 올해까지 합친다면은 2년 사이에 한 25%까지 이렇게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세가 오른 주택에 대해서 이제 그만큼 뭐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집 한 채뿐인 뭐 중산층이라든지 은퇴자들이 마련한 그런 주택에 대해서도 이번에 보유세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좀 생겼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달랑 집 한 채뿐인데 세금까지 내야 되나 이런 볼멘 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좀 많이 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제 집값 잡기의 전쟁의 대상은 이제 고가주택 보유자나 혹은 다주택자에게 여기서 시작했던 게 이제 서울에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으로까지 조금 확대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걷고 그리고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에게도 세금을 더 걷는 이른바 이제 보유세를 좀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값이 오르면 세금을 내는 게 맞긴 한데요. 근데 오르는 것보다 조금 더 걷는 것 아니냐 이렇게 조세 저항이 좀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보유세가 사실상 이제 징벌적인 성격을 가진 세금이라서 다른 나라에서도 보유세를 실제 뭐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도 보유세를 꺼내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기도 했었고요. 이제 부자 잡으려다가 집 한 채 달랑 있는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민심을 좀 한번 좀 기사를 쭉 살펴보니까 민심을 좀 보면은 그냥 살던 집에서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가격이 오른 거죠. 보유세 내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한평생 동안 먹을 거 아껴가고 입을 거 아껴가면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나는 벌을 받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건보료라든지 연금 등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부가적으로 세금이 오르는 것도 더 많기 때문에 일종의 세금 폭탄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에 이제 보유세라는 게 이제 세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내기 싫어서 또 판다면 또 양도세를 내야 돼요. 집을 팔면 양도세, 집을 보유하게 되면 보유세. 중과세가 되니까 팔지도 못하고 가족에게도 지금 힘들고 좀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런 계층이 생겼죠. 이제 유령처럼 세금이 따라다니게 된 꼴이 되는 거죠. 일단 박민호 기자는 이제 포커스를 보유세 뭐 이런 부분들 세금 이 뭐 공시지가라는 게 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뭐 기준 가격이 되기 때문에 이 뭐 부동산 관련된 그 세금뿐만 아니라 건보료 그리고 기초연금 뭐 이런 부분에서 다 영향을 또 미치게 되니까 지금 뭐 볼멘 소리가 나온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박민호 기자가 14% 얘기를 했지만 그건 이제 서울이 14% 평균적으로 그런 거고 전체적인 전국 평균은 5.32%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일단 뭐 정부 측에서는 고가주택 위주로 올렸다. 지금 뭐 중산층 같은 뭐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그 가구들은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박민호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또 아니에요. 보면 한 정부에서는 9억에서 12억 그리고 12억에서 15억 요 사이를 좀 많이 올린 건데 실질적으로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진짜 저도 이제 확인들을 많이 해보니까 6억 원 이상 이제 가지신 분들은 지금 세금들을 좀 더 많이 내는 것 같아서 서울 시내 주택이 6억 원 이상 되는 주택이 뭐 거의 대부분으로 이제 시내 쪽은 많이 가격들이 형성이 돼 있어서 중산층까지도 좀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권 부장님은 이 공시지가 어제 발표 나온 거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이게 이제 공시지가가 이제 현실화되는 거에 뭐 문제점은 좀 없다고 보세요? 일단 공시지가를 발표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시세 반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세 반영률을
이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제 현실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번 공시지가 인상으로 해가지고 68.1%가 됩니다. 이게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전체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100이라 봤을 때 이 공시지가가 한 68% 정도 된다. 아직 현실화는 좀 괴리가 좀 있네요. 네, 아직 괴리감이 좀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일단 국토부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이 6억 원 이하 주택은 시세 변동률 안에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부담을 덜 주겠다는 거고요. 시세의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 가운데서 지금까지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주택은 시세를 반영해 공시가를 높였다는 얘기입니다. 뭐 사실 실제로 그 금액별로 보면요, 이 가격대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보면 3억 원에서 6억 원대는 5.64% 오른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9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 되는 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17.61%, 그리고 15억에서 30억 원 정도는 15.57%, 그리고 이제 초고가 주택이라고 할 수 있죠. 30억 원 초과의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13.32% 정도 오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2억, 그러니까 10억을, 9억을 넘는, 그리고 한 30억 미만의 고가 주택의 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30억 원 초과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은 오히려 또 많이 안 올리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집값 톱10에 속하는 그 공시가격들 정말 찔끔 인상이 된 건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일단 그런 초고가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 가격 조정이 좀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선반영이 됐고. 그리고 작년 9.13 대책 발표한 이후에 작년 이제 상승분을 올해 지금 반영해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가격이 많이 오른, 워낙 가격이 높다 보니까 많이 올랐고 또 최근에는 가격 떨어지면서 이런 고가 주택들이 하락폭이 좀 더 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워낙 이렇게 고가이다 보니까 또 오르는 폭이 또 높지 네, 않고 하다 네. 보니까 이게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시지가 오르는 폭은 좀 적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초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10억 원, 9억 원 이상의 아파트 경우는 아직 그런 부분에서 시세 조정이나 가격 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세금 부담이 문제입니다. 박민호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집 한 채 딸랑이 있는 분들, 은퇴자들, 정말 은퇴자들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1년에 뭐 몇백만 원씩 이게 세금을 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서 잘못하면은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가져보게 됩니다. 살다 보니까 집값이 올랐는데 네. 어쩌란 얘기인지. 네, 그게 이제 뭐 투기로 산 집이 아니라 정말 집 한 채 정말 살고 있는 집인데 살고 있는 집은 이게 현금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네, 가도 그렇죠. 그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라서 이게 상당히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렇다면 세금 부담이 과연 얼마나 좀 늘어나게 되는 건지 정부의 의도대로 그렇다면 이제 뭐 다주택자들 매물이 좀 쏟아져 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뭐 6억 원 정도 주택이 이제 서울에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중산층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서 말씀하신 건데, 거기에 비하면 저는 저소득층 같습니다. 아무래도. 남의 집에서 지금 살고 있어가지고, 뭐 중산층의 개념이 저랑은 좀 괴리감이 멀게 느껴지는데, 그 사실 뭐 집을 사고 판 적이 없어요. 집을 이제 재고사산처럼 이렇게 대량으로 사고 판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 심리를 제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신혼 때 오피스텔을 이제 잠깐 샀다가 판 적이 있어요. 판 적이 있는데, 이제 주택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할머니께서 한 20채 정도 갖고 계신데, 그분께서 이제 살 테니까 내놔라 하셔가지고, 이제 원래 안 팔리잖아요. 오피스텔 안 팔리는데 2천만 원 얹어 주셔가지고 겨우겨우 판 적이 있어요. 이제 그래도 2천만 원 가지고도 막 손이 막 벌벌 떨리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막 억 단위로 이렇게 돈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집을 그렇게 팔아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제 다주택자들, 집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매물을 쏟아낼까 안 쏟아내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은 저처럼 이렇게 예전에 이제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파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버티기 어려우신 네. 분들도 내놓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집을 이제 살아갈 목적으로 사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의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사셨던 분들, 그리고 더 떨어지기 전에 더 팔겠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파실 건데 그런 분들보다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버틸 가능성이 좀 수익형 부동산을 많다. 가지신 분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 거기로 인해서 이제 수익을 구조를 내는 부분들이 많기 월세를 때문에. 올리면서 뭔가 뭐 네. 보존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 방법들은 많죠. 그래서 이제 뭐 증여 형식으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아마 법적인 그런 망들을 피해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세무사분들 많이 찾아가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세무사분들, 공인중개사 하는 분들 뭐 돈 벌어줄 일만 생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과연 쏟아낼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일단 집값이 오른다는 과거의 그런 학습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주택 매매자분들, 투기하시는 분들이 맷집이 강해서 얼마든지 이제 버틸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 몇 달 전만 해도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집값이 이제 10억 오르니까 그냥 계약 해지하고 2억을 내버리고 이런 분들 뉴스 보도에서 참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이 많아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보유세 까짓 건 껌값이네 이렇게 여기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주축이 되는 분들이 버티면은 전체적으로 시장도 버티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시세를 움직이는 그렇죠. 거니까요. 이제 네. 좀 안 좋은 말로 복부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버티면은 이제 투기 심리가 같이 버티기로 가는 거죠. 그럼 정부랑 이제 투기꾼이랑 누가 더 오래 버티냐. 근데 결국 이제 제로섬 게임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집값이 엄청 폭등했기 때문에 그 보유세를 내면서도 이제 버티는 네.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작용할 것이다. 지켜봐야 되는 거고. 네. 보유세라는 게 사실은 조세 저항하고 친구예요. 보유세라는 게 항상 조세 저항이랑 네. 따라다니는데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네. 집을 팔아서 소득이 생겨야 세금 내는 건데 팔지도 않았는데 네. 보유했단 말로 세금 낸다는 것은 그럼 집값이 떨어지면은 떨어진 만큼 세금을 토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투기하는 세력은 버틸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입장이 많습니다. 다만 이게 뭐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됐을 때 얘기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정말 그야말로 거래 절벽, 얼음입니다. 지금 시세가 움직이는 게 그냥 뭐 급매물들이 나와서 이렇게 한두 건 처리되는 걸로 가격이 하락하는 걸로 좀 보이고 있는 그 상황인데 지금 대출을 많이 끼고 있는 그런 다주택자들은 지금 상당히 고민이 될 만한 그 시기일 것 같아요. 이걸 또, 뭐, 월세로 전가를 하자니 지금은 또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라서 지금 뭐, 깡통 전세, 뭐 역전세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도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또, 뭐 월세를 올리든 전세를 올리든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게 쉽지가 않아서 못 버티는 분들은 매물을 또 내놓을 것 같고 급매물이 전체적으로 매물이 확 쏟아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급매물은 또 나올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박민호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증여도 그렇다면 지금 팔지도 못하고 뭐 보유하지도 못하고 이런 측면에서 증여도 많아질 것 같고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지금 요거에 예민한 그 시기가 될 것 같거든요. 정부의 의도대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을지 그 영향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다주택자는 일반적인 갭 투자라고 하죠. 이렇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분들하고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씀을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뭐 큰 충격은 없고 일단 뭐 매물이 막 쏟아진다든지 뭐 급락한다든지 급등한다든지 네 그렇게 약간 조금 한쪽으로 기우는 정도의 그 전망은 제가 듣지를 못했고요. 기본적으로 급매물은 또 초고가 아파트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어 나올 수도 있고요. 아까 박민우 기자 얘기했다시피 증여 부분도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실제로 이제 9.13 대책 이후에 그 증여 건수를 짧은 기간이지만 보니까 작년 12월에 5,776건이었는데 올해 1월에 보니까 5,841건, 뭐 근소하지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거래 절벽으로 따라서 일단 시중 자금이 이 부동산 매매 쪽으로 쏠리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가면서 이 이제 증여 쪽이나 그쪽으로 많이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배우자 간 거래 같은 경우는 6억 원까지는 비과세이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전문가들이 증여가 보기에는 많을 수 있겠네요. 네, 뭐 거래 절벽 앞으로 좀 더 심화될 것 같고 일부 이제 좀 아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다가오는 분들은 급매물로 내놓을 것 같고 뭐 가격 조정이 조금 이루어지는 측면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일단은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공시 가격에서도 뭐 나타났지 정부의 의도는 아주 뚜렷해요. 투기를 막겠다. 그리고 주거의 개념을 정말 사는 곳으로 바꾸겠다라는 건데 주거의 개념이 정부의 의도대로 좀 바뀔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부동산 투기가 좀 막힐까요? 글쎄요, 이번 조치만으로 가지고 이 주택의 개념이 뭐 이제 자산을 불리는 투자의 개념에서 거주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네. 주거의 개념으로 바뀐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들의 자산이라는 게 부동산 쪽으로 많이 몰려있기 80%가 때문에 부동산이죠. 네,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이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라고 하죠. 이게 이제 이번 조치로 뭐 한 14만 가구 정도에서 한 21만 가구로 22만 가구 정도는 늘어나겠는데 그런 분들은 좀 부담을 느끼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주택 이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인식이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 투기 부분은 이 시장 자체가 워낙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최근에 이제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 호재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뭐 예컨대 최근에 정부가 얼마 전이죠. 저기 3기 신도시 발표한다든지 그리고 또 지역에 또 수건 사업들이 있는 그 대규모 국책 사업 같은 경우는 예비 타운성 조사를 면제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이제 개발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집값이나 땅값 또는 들썩일 가능성도 있고 부동산 투기 세력이 또 몰릴 수도 있죠. 네. 그런 부분에 정부가 잘 이제 면밀하게 관찰하고 투기 세력을 조금 근절하는 쪽으로 이제 모니터링 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이제 방침입니다. 정부의 그 노력도 조금 더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현실화율을 계속적으로 높인다는 게 정부의 의도고 2022년에는 거의 뭐 100%까지 높이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추세는 이렇게 좀 가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좀 들어볼게요. 자, 뉴스투부터 권대경 부장 그리고 박민호 기자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은 정상화로 가는 이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또 개선 방안이 뒷받침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잘 이뤄서 정부의 목표대로 그리고 우리 오늘 또 재구성의 또 주제대로 정말 투자의 개념, 투기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사는 주거의 개념으로 사회적인 인식 전환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